안녕하세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오늘은 선별단지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34와 27탄입니다. 어디냐?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유 공고 후 영상입니다. 평택을 얼마 전에 힐스테이트 평택역이라고 해서 평택역의 재건축으로 들어가는 거의 2000세대 규모 단지를 다뤘어요. 그러면서 제가 평택에 있는 서정역 주변의 고덕국제 신도시라든가 지제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 그 영상을 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평택에서 지금 최근 지난번 힐스테이트 평택역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잠시 삐끗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거의 삼성전자 주가와 연동하는 분위기로 평택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왜냐면 저희가 집을 언제 사야 됩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사야 됩니까? 낮아졌을 때 사야 됩니까? 당연히 낮아졌을 때 사야 되는 게 맞죠. 물론 낮아진 상태에서 오래 가게 된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낮아진 시점에서 저점에서 살수록 이득이 많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때는 안 사고 한참 올라갔을 때, 곧 좀 가까이 갔을 때 샀다가 물리는 경우들이 있죠. 물린다는 기보다는 다시 또 주기 이렇게 될 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때 사면 상승기에 있었던 이득을 갖다가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따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가장 기본 저점일 때 매수를 하는 게 맞고, 분양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근데 분양은 좀 더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저점 시기에 사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기다리는데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게 많아요. 중간에 무슨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조금만 해도 불안하고. 그런데 분양은 그게 아니죠. 왜냐면 계약해놓고 보통은 3, 4년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입주 대기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심리적 압박감 이런 게 덜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평택 시장에 대해서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비록 저점이 그렇지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단지에 대해서도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 이 관점에서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휴에 대한 한 줄평. 성공후사 선발은괴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성공후사는 한자성어죠. 되도 않는 한자성어 제가 좀 쓰긴 했는데, 먼저 공적인 일을 처리하고 나중에 사적인 일을 처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나오는 건데, 뭐냐면 이렇습니다. 이게 평택이거든요. 지금 미리 보여드리면 맨 위쪽에 진위역이 있고, 그 다음에 성탄역이 있고, 그 다음에 서정역, 그 왼쪽에 이제 고덕국제 신도시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있고, 바로 밑에 지제역이 있습니다. 이 지제역 세권도 많이 개발이 돼 있고 앞으로 개발될 예정이에요. 올해 또 지정된 지구도 있어요. 그리고 그 밑이 원래 평택 원도심이 있는 평택역이 있습니다. 이번에 힐스테이트 평택은 여기 들어가는 괜찮은 단지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은 브레인시티는 어디 있냐? 여기 보이시나요? 한경국립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요 주변에 들어간 게 브레인시티예요. 자, 요거 위성도 지우고 개발로 찍어보시면 개발 엄청 많아요. 고덕, 지제역, 브레인, 그 말고도 여기 가제도 있고요. 사실 서쪽으로 포승 쪽으로 가게 되면 화양지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역 원도심 쪽도 당연히 지금 여기는 안 나오지만 비전동이라든가 소사지구도 있고요. 가장 먼저 들어갔던 지구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어요. 문제는 여하튼 수도권에서 이렇게 개발되는 지역도 없죠. 사실 이 컬러로 표시된 거 말고도 개발에 구체적으로 돌아보시면 이런 것도 보이시나요? 평택, 수천, 신촌 도시개발구역, 아까 말씀드린 소사 3지구, 구룡지구, 공도 진사 2지구, 물 들어올 때 노조 놓는다고 평택에서, 평택시 쪽에서 이 엄청난 개발들을 갖다 지금 때려박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지금 브레인시티만 하더라도 오늘 얘기 나오겠지만 여기 보이시나요? 일반 산업단지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보이시면 이렇게 길쭉하게 회색으로 표시된 거, 그죠? 위성비로 보시면 여기 다 성토해놨어요. 그리고 산업단지가 들어가고 또 삼성도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이 산업단지의 어떤 배후 공동주택 지구로서 이 지구 단위에서 들어가는 게 이 브레인시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옆에 뭐 가지지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 산업시설이 지금 다 들어갔느냐? 아니죠. 보시면은 물론 네이버가 좀 오래된 지도를 쓰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산업지구에 들어가기로 돼 있는 데들도 몇 군데 있어요. 다만 이게 완벽하게 지금 갖춰졌냐? 갖춰지지 않은 상태죠. 그 상태에서 뭐부터? 집부터 지금 분양들이 시작된 거예요. 항상 그렇죠, 우리나라가. 고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삼성이 6공장까지 만들게 돼 있죠. 지금 4공장 완성 단계인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6공장까지 만들어지고 또 여기 평택 첨단복합 일반 산업단지로 지정된 이유가 이 삼성과 연관해서 협력업체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아직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데들도 있는데 아직 다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뭐부터 계획해서 때려박기 시작한 거예요? 택지지구들, 고덕국제신도시, 지제역세권, 여기 브레인시티만 해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8,000세대 규모입니다. 엄청 큰 거죠, 얘만 해도. 근데 얘보다 훨씬 더 큰
고덕국제신도시라든가 이쪽 지제역, 얘도 이 왼쪽까지 개발하면 여기도 규모 엄청 커요. 즉 성공무사 제 생각에는 거꾸로 된 거죠. 뭐 사실 우리나라 택지들이 대부분 그렇긴 한데 먼저 일자리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교통망들이 좀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다음에 이제 주택들이, 물론 주택이 다 뒤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먼저 들어가는 놈도 있고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 놈도 있는데, 적어도 순서가 지금 평택은 완전히 거꾸로 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분양 사태라든가 화양지구도 그렇고, 사실 오늘 브레인시티 말씀드리겠지만 브레인시티 오늘 한신더위 말고 이전에 분양했던 단지들이 있어요. 올해 분양했던 단지들인데 걔네들 미분양 많이 났거든요. 지금 현재 그게 처리도 안 된 상태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가 이런 문제 때문은 아니냐. 먼저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거꾸로 선사후공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거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부동산 측면에서 분양이든 기축 아파트를 갖다 매매하는 경우든 뭐가 있냐면, 선발 뭡니까? 먼저 들어가는 놈들이에요. 즉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택지지구들, 신규 택지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먼저 들어가는, 초기에 들어가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고통 엄청 심하게 합니다. 지금 여기도 그래요. 브레인시티도 보면 이게 만약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간다, 일반 산업단지라든가 삼성이 잘 나갈 때 들어간다, 그럼 좋죠. 근데 그때는 분양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싸지겠죠. 지금 아직 안 들어가고 있고 산업단지들, 삼성도 삐그덕거리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들어가면 엄청 고생합니다. 더군다나 여기만 해도 18,000세대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초기에 들어간 물량입니다. 한신도요, 여기입니다. 위치는 여기 보이시죠?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도요. 그리고 기존에 분양한 단지들이 한두 개 정도 있습니다. 올해 분양한 것들 초기에 속하는 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의시설 당연히 안 갖춰져 있고, 일자리도 지금 아직 안 들어와 있고, 근데 여기 가장 들어가야 될 분들은 누굽니까? 이 일자리가 생겼을 때 여기 들어가야 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집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하지만 만약에 얘네들이 개발될 거라든가, 사실 평택은 수도권에서 가장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은 맞고 일자리가 가장 많아질 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미래를 보고 들어간다면 비록 지금 초기에 고생을 좀 하겠지만 추후에 얻어먹는 거는, 즉 이득은 가장 많을 거라는 거를 저희는 항상 기억은 해야 됩니다. 다만 선발이기 때문에 괴롭다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자, 한 줄 평이 좀 길어졌는데요. 기본 정보를 좀 알아볼게요. 먼저 선별단지를 왜 얘를 선정했느냐. 일단 첫 번째로 얘 대단지입니다. 자체적으로도 991세대, 거의 1000세대의 규모의 대단지고요. 더군다나 지구 단위 계획, 좀 전에 보셨잖아요. 18,000세대가 들어가는 브레인시티에 들어가는, 즉 대규모 지구 단위 계획해서 들어가는 곳의 대규모 단지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나쁘지 않은 단지다. 대단지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역 핵심 단지입니다. 좀 전에 보셨지만 평택 신규 택지들이 있어요. 고덕 신도시뿐만 아니라 지지역 주변에도 있고요. 원도심 개발도 지금 계속 되고 있는 데다가 브레인시티라든가 화양지구라든가 가재지구라든가 여기에 들어간 대규모 단지들입니다. 그것도 전부 다 조그만 단지들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신규 택지들 중에서도 얘도 규모가 거의 2만 세대급이기 때문에 지역 핵심 지구죠. 따라서 나름대로 투자성이 있을 거고요. 지금은 좀 아니라 보실지 모르지만 추후에는 괜찮아질 거다. 역세권, 얘는 지제역과 서정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 당연히 도보는 아닙니다. 좀 전에 보셨지만 이 브레인시티가 들어가게 되는 거는 여기 들어오는 일반 산업단지에 대한 배후로서 들어가는 겁니다. 또 그 외에 이쪽 고덕이나 지제역 쪽은 삼성 직접 거리 가깝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비싸요. 물론 시대가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여기는 분양되기 시작하잖아요. 훨씬 더 비싸게 나올 겁니다. 근데 다 거기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역에서는 좀 멀지만, 여기가 서정역이고 여기가 지제역이잖아요. 역세권은 아니지만 이 일자리들의 규모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평택 내에서, 즉 서울 접근성하고 상관없이 평택 내의 직주 근접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지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덕이나 지제에 비해서 싼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택지적으로 만들어진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역세권은 뭐라 그럴까요? 서울에 한번 나가야 된다 그럴 때 지제역에 GTX 생기면 이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지금도 서정역 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역세권이 필요한 거지, 얘 택지 전체, 이 단지뿐만 아니라 얘가 들어가는 브레인시티의 목적은 평택에 일자리는 엄청 지금도 많고 사실 더 많아질 거거든요. 여기 산업단지 개발도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택 내에서 직주 근접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싼 가격, 보통 자가 이용하거나 대중교통, 버스 이용해서 다닐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역세권이 갖는 의미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택지지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격이 싼 겁니다. 역세권에서 멀기 때문에 가격이 싼 거예요. 어디에 비해서 고덕이라든가 아니면 지제라든가
평택 원도심 좀 이따가 이제 가격 다 비교해 드릴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고 보셔야 된다. 역세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얘가 추후에 평택이 원래 갖추려던 산업 규모를 갖췄을 때 괜찮은 지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방 경직성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다만 요거 붙여놨습니다. 현재는 점점점점 지금 보기에는 그게 눈에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 삼성도 분위기 안 좋고 평택 부동산 시장도 그에 따라서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게 뭐 하방 경직성을 갖출 것 같냐, 얘도 미분양 날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브레인시티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초부터 분양했던 단지 다 거의 다 미분양이 났거든요. 따라서 얘도 미분양 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추후에 얘가 그럼 분양 받아서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입주할 시기가 됐을 때 평택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거기서 약간 긍정적으로 바뀔 거라고 만약 예측이 된다면 얘는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이 다르실 수 있고 욕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분양시장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필수단지입니다. 왜냐면 지역 관심도가 높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평택 부동산 시장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화양지구라든가 브레인시티는 미분양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젠가는 반전을 하게 될 텐데 그게 언제인가를 딱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계시죠. 뭐가 분양이 될 때마다. 따라서 관심도가 있고요. 화제성도 있습니다. 다양한 신규 택지가 있었잖아요, 좀 전에. 그럼 거기에 들어간 단지마다 분양가가 다 달라요. 이번에 힐스테이트 평택역 같은 경우에도 고덕신도시나 지제역에 비교하면 낮은 가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꽤 나가는 가격은 나아졌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과연 브레인시티는 어떨까? 그리고 브레인시티가 오히려 이런 원도심 재개발도 이루어지거든요, 재건축들. 얘네들의 어떤 저지선이 될까? 하방 저지선? 이런 거 의미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GTX-C가 들어왔을 때 당연히 지제역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오를 텐데 그와 관련해서 주변에 있는 택지지구들의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흐름을 보는 관점에서도 여기는 평택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단지다. 지구 자체가 그래요. 브레인시티 자체가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지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튼 여기가 중요하죠. 다만 현재 상황이 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본 정보부터 살펴보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택 한신더유, 그냥 한신더유라고 부를게요 오늘. 자, 공고 영상이고요. 일단 얘는 11월 12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1순위 예정이고 월요일에 그러면 특공이 있겠죠. 교통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보권 아닙니다. 서정리와 지제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거칠게 재드리면 단지가 여기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서정리역까지는 좀 거칠게 쟀을 때 대략 4km 남짓, 4km 남짓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리적 거리로 봤을 땐 지제역은 좀 더 멀어 보이죠. 따라서 도보역세권 당연히 안 되고, 만약 굳이 역을 이용해야 된다면 이 지구 자체 목적은 그게 아니지만 역을 이용해야 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점이 있다, 이럴 것 같고요. 그렇다고 아주 먼 거리는 아니죠. 5km, 4km 정도니까. 그다음에 GTX-C가 지제역에 들어오게 된다는 점,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일단 소원역까지 들어오고 연장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지제역까지 가서 삼성까지 가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 걸리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서울까지 어떤 출퇴근을 보고 들어가야 될 곳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차라리 그러려면은 우산 쪽이나 이쪽이 더 낫죠. 어디까지? 여기는 평택에 개발되고 있는 일자리들 엄청 많거든요. 걔네들에 대한 직주 근접 단지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규모는요 990세대, 거의 1000세대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높아요. 35층짜리 7개 동으로 돼 있고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브레인시티 자체 큽니다. 18,000세대 규모로 계획돼 있죠. 자, 입주는요 28년 1월 예정입니다. 이거는 좋은 점이라고 그랬죠. 왜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한 1년쯤 지나야지 저점 찍죠. 왜냐면 워낙에 높이 올라가 있으니까. 따라서 내년 말에나 이제 저점을 찍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 3년 정도 그걸로 쭉 나가줘요. 저점을 쭉 나가줘야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은 이미 올랐지만요. 따라서 28년 1월 이 시기 나쁘냐? 나쁘지 않죠. 더더군다나 지금 현재로서는 평택 쪽에 삼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3년 한 3개월 뒤잖아요. 이때쯤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의 시장과는 달라져 있을 겁니다. 평택 지역 자체도. 따라서 입주 시기 나쁘지 않다. 이게 분양이 갖고 있는 매력입니다. 기존 구축을 샀을 때는 한 3, 4년 동안의 어떤 변동사항들 때문에 힘들 수가 있는데 분양은 그렇지 않잖아요. 계약금 내놓고 중도금 이자 좀 내면서 기다리다 보면 괜찮게 그 시기를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입주 시기 자체는 나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분양가 중개에서 27년 후반에서 28년도에 들어가는 아파트들 나쁘지 않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같은 이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얘는 분상계가 적용되는 공공특지지구죠. 그러다 보니까 재당점 10년이 있는데 얘는 뭐 비싼데 청약할 거 아니면 상관없고요. 전매제한은 3년입니다.
얘는 뭐 등기후 전매와 관련이 없죠. 어차피 들어간 게 3년 뒤기 때문에 전매 3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주 의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분양가입니다. 얘는 59형하고 84형 두 개를 일단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드렸어요. 궁금은 들어가시면 분양가 나와줘. 59 같은 게 두 타입이 있는데요. 1층 3억 4천부터 해서 기준층 6층 이상입니다. 고층 35층까지 있는데 6층 이상 그냥 가격 똑같게 해준 것 같아요. 3억 8천이죠. 여기 보이시죠? 3억 8천. 59 B형도 3억 5천 6백에서 3억 8천이다. 얘는 B형이 좀 더 비싸네요. 저층 같은 경우에 84가 형이 많아요. A부터 D형까지 있는데요. 일단 A형이 보통 판상형으로 가장 비싸게 얘기가 되는데 아직 평면도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보시면 C형, D형이 좀 더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층 같은 경우에는 고층은 비슷비슷한데 여하튼 얘는 4억 6천 선에서 5억 2천 선까지 나옵니다. 5억 1,400 뭐 이렇죠. 따라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59형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최저 3.4억에서 최고 3.8억. 그래도 59형이 3억대 나와줬습니다. 이게 어디서 봤었냐면 오산 세교에서 봤었던 가격입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싸다 그랬던 게 오산 세교인데 걔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번에. 그죠? 84형은 4.6에서 5.2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옆에 쓰는 건 제가 써놨어요. 지난주에서 지금 비교하시로 써놨습니다. 힐스테이트 평택역, 이거는 평택역 도보가 가능한 재건축 2000세대짜리 대단지입니다. 영상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올려드린 영상이 있거든요. 네, 얘 같은 경우에는 50공이 4.3억에서 4.8억으로 나와줬었습니다. 1억 정도 비싸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84형 같은 경우에도 5.8에서 6.4억, 얘는 1억이 넘게 비싸게 나왔습니다. 물론 입지는 다릅니다. 저는 원도심 힐스 평택역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미 편의성이 다 갖추어진 곳에 들어가는 대규모 단지. 다만 평택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재건축 단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 인지를 못할 뿐이지 쟤도 똑같은 시기에 들어갑니다. 28년 1월에 들어갔을 때 얘는 35층짜리가 14개 동인가 그렇거든요. 그렇게 딱 들어간 걸 봐야 평택 원도심 분들이 괜찮네? 그때는 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래서 가격 차이가 좀 난다. 비역세권이고 하다 보니까 싸게 나와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확장비는 분상제 적용되는 지역답게 싸게 나왔어요. 59형 700이고 84형 900이 나왔습니다. 보통 수도권의 84형 기준으로 2000에서 2500 정도 요즘 나오는 거 분양가 중개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그에 비해서 1000에서 1500 정도 싸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4기 기준 590, 5기 기준 750입니다. 5기 기준 보통 950입니다. 한 200 정도 싸게 나왔다. 보통 분상제 적용되는 지역들은 확장비하고 에어컨에서 거의 대략 2000돈 싸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개 합했을 때. 자, 그다음 옵션이 있는데요. 옵션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게 나왔어요. 보시면 자, 이 부분인데요. 59형 같은 경우에 현관 특허나 중문 같은 게 쉽게 비교 가능한데 보통은 슬라이딩 같은 경우에 150선에서 나오는데 110에 나왔으니까 싸게 나온 거죠. 자동 중문 가면 거의 250, 300까지 갑니다. 이거는 또 84형도 똑같이 나왔어요. 고급 신발장 넣었을 때 25만 원 추가. 59형이 오히려 뭐 더 넓혀주나 봐요. 65만 원 정도 추가했고요.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뭐 분양가 중개에서 많이 말씀드리지만 이 중에 뭐 고급 옵션 들어가는 거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얘는 아주 최고급 옵션을 해서 아주 비싼 놈들, 뭐 예를 들면 외산 주방이라든가 외산 타일로 욕실을 도배한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제품은 다 빼죠. 어느 단지나.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 더했는데 저는 항상 그렇잖아요. 그냥 다 더해버리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신 거 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기 있는 거 다 더해봤더니 2,500에 3,000선. 왜냐면 타입이 4개잖아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2,500에 3,000선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해보면 84 기준으로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니까 이게 대략 1,500선에다가 요거 3,000 합하면은 4,500선인데 옵션에 조금 빼실 거 있겠죠. 한 500 정도 뺀다고 계산했을 때 요거 3개 다 합하면은 기본 분양가에다 4,000을 제가 더했습니다. 그래서 4,000을 그러면은 실질적인 분양가는 84형 기준 했을 때 5억에서 5.6억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59형이 안 적어드렸지만 대략 3,000도 하면 되거든요. 3.7에서 4.1억 선이다. 상당히 싸게 나왔다. 왜냐면 오산세교 같은 경우 계속 말씀드리죠. 걔도 역세권 아니었어요. 오산역까지 꽤 거리 됐습니다. 절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거리였죠. 얘도 마찬가지인데 여하튼 뒤에서 요거 84형 5억에서 5.6억 기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10%, 중도금, 이자, 후불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면도는요, 얘가 11월 8일날 공홈이 오픈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11월 12일날 1순위잖아요. 제가 그걸 기다렸다가 평면도 확인하고 영상을 찍으면 올려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에 떴을 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신 같은 경우에도 뭐 아파트를 많이 분양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평면도 같은 거 최근에 분양한 단지들 찾아보시면 어느 정도 예측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하게 얘네들이 못 뽑는다 평면도를
이런 건설사 당연히 아니니까 나왔을 때 확인을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체 편의성은요, 얘도 나와 있지는 않은데 공고문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카페테리아라든가 티하우스, 피트니스, GX론, 골프 연습장, 북클럽, 독서실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고, 얘는 좀 큰 규모잖아요. 1000세대짜리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 말고 따로 들어가는 키즈 스테이션, 키즈 카페, 펫케어존 같은 게 더 들어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거 봤을 때 1000세대 규모에서 들어가 줄 수 있는 건 다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세대 이상에서 고급화되면 좀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수영장이라든가 사우나 같은 게 있는데요, 그런 게 들어갔을 때는 이제 분양가가 달라지죠. 근데 얘는 분양가가 지금 수도권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5억대에서 나와줬기 때문에 걔네들이 들어가기에는 분양가가 좀 상당히 저렴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선이고, 1000세대 규모 단지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이 가격대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 다 들어가 준 건 맞습니다. 다만 이게 어떻게 배치되느냐 이런 것들은 개인마다 호불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홈을 나중에 11월 8일 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는 1.4대 1입니다. 이것도 확인이 필요하긴 한데 거의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이거저거 찾아봤더니 이렇게 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따라서 주차 대수는 좋습니다. 나쁘지 않죠. 얘 같은 경우에 대형 평형이 있는 게 아니고 59하고 84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4대면은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주차 나쁘지 않게 나와줬고요. 교육은요, 얘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잖아요. 당연히 초등학교 들어오게 돼 있는데 초등학교 3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가 일단 지구 내에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초등학교 하나를 갖다가 품을 예정입니다. 보시면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잖아요. 브레인시티 한신도인데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단지 안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원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따라서 입지 나쁘지 않아요. 앞쪽으로도 한경대학교 캠퍼스가 있기 때문에 조망 같은 게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의료시설, 이건 아마 아주대병원이었나? 이거 들어온다고 뭐 이런 얘기 있던데, 여하튼 입지 조건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같은 게 초품하고, 사실 이 지구 어디든 역까지 거리는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아까 보셨지만 그럼 나머지 조건을 봐야 되는데 초품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고 중학교도 먼 거리가 아닙니다. 여기 보이시네, 중학교 들어오게 돼 있어서 고등학교도 여기 들어오게 돼 있죠. 그래서 거리들이 고등학교까지 거리도 600m 정도 거리, 중학교까지 거리도 가깝습니다. 초등학교는 아예 품고 있고, 따라서 교육적 여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중학교 이상 학원가인데, 학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힐스테이트 평택역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제, 고덕, 브레인시티, 세지구 다 가운데 중심점을 하나 찍어두고 둘레 이렇게 재보면요, 전부 다 뭡니까? 3km 이내에 들어갑니다. 여기 신규 지역들이기 때문에 학원가 형성이 좀 시간 걸리겠지만 했을 때 크게 들어가잖아요. 고덕도 크게 들어가고 지제도 크게 들어가고 브레인시티 자체도 크게 들어가서 사실은 나중에 여기도 학원가 형성될 거예요. 어딘가 제일 괜찮은 학원가 형성된다고 했을 때 거기까지 다 셔틀 운행될 만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평택 원도심 쪽에도 학원가들이 있죠. 여기 학교가 제일 많아요 지금. 당연히 지난번에 힐스테이트 평택에 말씀드렸지만 원도심은 이미 다 개발되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잘 안 보이시지만 개발이 거의 끝나가서 비전지구, 소사지구라고 해서 여기도 아파트 엄청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학원 있어요 다 당연히. 따라서 교육 측면에서 평택에서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편의성은요 학원하고 비슷해요. 평택 원도심 멀잖아요. 이용할 수 있고요. 고덕 신도시, 지제 역세권 개발, 그리고 브레인시티 지구 내 상업지구들이 물론 순차적으로 개발되겠지만 더군다나 얘는 초기에 들어간 단지잖아요. 따라서 좀 기다려야 되지만은 다 이용할 수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에 시간은 좀 걸리겠죠. 대신에 분양가가 가장 쌀 겁니다. 이 지구에 들어가는 아파트 단지들 중에서는 초기 들어가는 놈들이 무조건 가장 싸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힐스테이트 평택에 써놨던 건데요. 3전이 지금 주춤하고 있고 평택 부동산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영상 초기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주춤하거나 낮아 있을 때 매수하는 게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게 안 하시죠. 그죠? 그게 맞다고 다 생각하잖아요. 낮을 때 사야 된다는 거.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게 문제인데, 정확하게 따져보면 지금이 관심을 오히려 가져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분양이든 기축 매수든. 자, 여기까지가 일단 한신도에 대한 제 기본 정보였고요. 요거 말씀드려야죠. 분양가 적정하냐 착하냐. 일단 요거 힐스테이트 평택역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상황은 좋지 않아요. 분위기가 좋으면 이 분양가에 충분히 대구도 남을 단지입니다. 잘 분양됐을 텐데 지금 평택시장 전체적으로 분양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요. 청약 분위기가. 화양지구도 그렇고 이 브레인시티에 오래 들어간 놈들도 미분양 났거든요. 더군다나 기존에 있는 고덕이라든가 지지역 쪽도 아파트 가격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과거 정고점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서울처럼 지금 치고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문제가 하반기에 벌어졌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삼성공장 공사가 일단 중지가 됐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하다 보니까, 따라서 지금 이거 착하다 죽더라다 평가가 좀 힘든데요. 이걸 보여드려야죠. 일단 평택역
힐스테이트 평택역 때 말씀드렸던 주변 단지 비교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거는 힐스테이트 평택역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지금 이번에 84형 기준입니다. 5억에서 5.6억이 들어가 주잖아요. 풀옵션 최고가로 했을 때. 근데 얘가 28년 들어간단 말이에요. 비교해볼 만한 단지가 뭐가 있냐면 평택역 쪽에 원도심 쪽에 들어가 있는 소사 비전지구가 있어요. 잠시 보여드리면 힐스테이트 평택역이 도보거리로 역세권 들어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평택 원도심이거든요. 평택역 주변으로 빌라나 상가 뭐 이런 거 많죠. 근데 이쪽 보시면 아파트 빼곡히 들어가 있는 거 보시죠. 이게 평택에 최초의 신규 택지지구들 들어간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요쪽까지 이렇게. 즉 뭐냐면 원도심의 인구가 늘면서 퍼진 거죠. 항상 원도심 주변으로 이렇게 개발이 돼요. 그때 개발됐던 게 비전동, 소사동, 이른바 비전지구, 소사지구들입니다. 이쪽에도 좀 있는데 통북 쪽에. 근데 얘네들이 들어간 연도가요. 과거 것도 있어요. 90년대 것도 있는데 준신축급 지금 그러니까 19년 들어간 레이크 프로죠. 얘도 소사비전에 속하거든요. 얘보다 좀 전에 들어간 놈들인데 걔네들 같은 경우에 브레인시티에 들었을 때 최소 10년차 이상 나게 돼요. 즉 9초로 넘어갈 아파트들이에요. 지금 준신축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네들 들어 찍어보시면은 84년 기준 4억 5천에서 5억 5천입니다. 근데 얘네도 뭐가 있느냐? 여기 보시면 얘네 평택역 여기에요. 당연히 도보권 아닙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도 대충 도로가 여기 없지만 대충 있다고 해서 재봐도 3km예요. 여기서 더 먼 아파트들도 있어요. 이게 소사비전주입니다. 따라서 얘네들 역세권도 아니고 9초로 넘어갈 아파트들인데 지금 5.5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한신도유가 얼마입니까? 최고가 풀옵션 다 했을 때 고층 5.6억입니다. 즉 구축이 될 아파트 똑같이 역세권 아닌 놈과 같아요. 신축인데 10년차 넘게 날 텐데. 그리고 여기서 비싼 거 소사비주에서 가장 비싼 놈이 평택 레이크 프로조입니다. 여기 보시면 딱 봐도 저수지 보이시죠? 그리고 앞에 녹지 딱 있는 거. 그 앞에 있는 게 평택 레이크 프루지 아파트. 딱 봐도 조망 좋고 괜찮을 것 같죠? 물론 얘도 도보권은 아닙니다. 평택역까지 좀 전에 보셨지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억에서 6.2억까지 나갑니다. 전거적 8억까지 갔던 아파트예요. 언제 들어갔다? 19년도 들어갔어요. 브레인시티 한신도에 들어갈 때 10년차 될 아파트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6.2억까지 나가요. 이거하고 비교해봐도 얘가 비싼 거 아닙니다. 지금. 또 하나. 그럼 역세권은 어떻게 되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평택역 센트럴시티 지난주에 찍어드렸던 거 얘는 84형이 7억까지 나갑니다. 풀옵션 가격으로. 59형은 5.2억까지 나가요. 좀 전에 하신도요 4.1억이었습니다. 59형은. 즉 얘에 비해서는 많이 쌉니다. 최고가로 치면은요 84형 기준으로 거의 1억 5천 써요. 물론 얘는 원도심은 고생을 안 하죠. 얘는 이미 있는 합정초등학교와 초품화에다가 도 도보권이고 상권, AK몰부터 시작해서 이미 원도심이잖아요. 원도심 다 갖춰져 있어서. 그래서 직접 비교는 힘들지만 여하튼 얘가 신축으로 평택 원도심인 거의 오랜만에 들어갔는데 얘가 이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제역 쪽 제가 그때 보여드렸죠. 지제역 같은 경우에는 신축들이죠. 고덕하고 지제는 신축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지제역까지 그나마 도보 가능한 게 더샵 센트럴시티인데 얘가 8.5억까지 갑니다. 지금 떨어져서 이 가격인 거예요. 얘하고는 좀 얼마 차이 납니까? 3억 차이 납니다. 8.5억이에요. 저고가가. 근데 5.6억이잖아요. 3억 차이 납니다.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근데 7, 8억이 있다. 형원동은 대출 좀 껴서 가능하다면 여기 들어가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분양가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갖고 있는 재산에 맞춰서 자산에 맞춰서 들어가잖아요. 이 돈이 있으면 여기라든가 지제 그다음에 고덕도 앞으로 분양할 것도 많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거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현금 한 2, 3억 있고 나머지 대출로 해서 5억대 신축을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평택에 직주 근접해야 된다. 여긴 못 들어가잖아요. 그 돈 갖고.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 나쁠 것 같느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3억 차가 난단 말이에요, 지금. 더군다나 안 좋은 시기인데 얘가 8.5억 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더샵 센트럴시티 옆에 자이도 있고 힐스테이트도 있는데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얘보다는 도보가 조금 힘들다고 말하는 1km 남짓이거든요. 지제역까지가. 물론 걸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얘는 얼마냐? 지금 대략 7억 선 6.9억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얘는 걸을 수 있어서. 그리고 이마트가 바로 앞에 있어서. 물론 얘가 좀 더 올라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연도 차이도 좀 나고 그래서. 다만 얘도 20년도 들어간 아파트인데 얘하고도 한 8년 차이 나게 될 거거든요. 한신도유가. 근데 얘도 여하튼 힐스테이트 지제역 정보점 8억이었습니다. 얘는 20년도에 들어왔으니까 21년 하반기에 내려맞기 전에 정보점이 있죠. 그리고 고덕신도시 쪽도 제가 말씀드렸죠. 서정역에 가까운 놈이든 중앙공원역 쪽 한덕산이었나요? 그쪽 가까운 놈들이든 연차가 한 4, 5년 차이 나는 차이가 있긴 한데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6억에서 6.5억 정도에. 여기서도 중앙공원역 쪽은 역세권이 아니에요. 도보로 못 이용합니다. 서정역 쪽에만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단지들이 2019년인가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걔네들 가격도 6.5억 정도까지 나갑니다. 적어도 1억 이상 차이 나요. 더군다나 얘네들 지금 안 좋다 그랬죠. 고덕신도시는 삼성전자 직격탄 맞았죠.
얘 전고점은 지제보다 높았어요. 9억까지 갔던 아파트입니다.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당장 보면 이 빨간색 실거래가로 봐도 소사 비전지구 이런 쪽과 비교했을 때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이 가격이. 근데 지금 이 실거래가들 다 뭡니까? 평택 지금 가장 안 좋은 시기에 지금 나오는 실거래가거든요. 전고점 같은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28년에 들어가요. 한신도유가 브레인시티의 다른 단지들도 그렇고 최근에 분양한 단지들이 다 그런데 평택 쪽에 걔네들이 들어갔을 때 계속 이렇게 할 건가? 아니잖아요. 부동산은 항상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우상 쪽으로 가죠. 그랬을 때 지금 이 시기란 말이에요. 부동산 투자는 이때 하는 게 맞아요. 분양이든 기축 매매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가격에 지금 평택에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이 많으시다, 여유가 있으시면, 그런데 내가 평택에 들어가야 된다면 지제나 고독을 노리세요. 제가 왜 이 얘기 써드렸었어요 그때. 지제 역세권이 1바가 낼 거고, 그 다음에 고독 역세권, 그 다음이 비역세권, 그 다음이 고독 비역세권이다. 전반적으로는 지제가 좀 더 괜찮을 것 같다. 그 다음은 원도심 역세권이다. 원도심의 비전 소사는 이쪽에 써 나왔습니다. 그건 비역세권이니까 원도심 역세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도심은 즉 지제 역세권, 고덕 역세권, 그 다음에 비역세권과 고덕 비역세권은 원도심 역세권, 즉 평택역 역세권과 비슷하게 할 것이다. 그걸 이렇게 정리해 드린 거고, 그 다음이 브레인시티라든가 가제라든가 비전 소사지구 정도가 될 것이다. 이게 투자 가치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리고 구축이라든가 이런 거 비교했을 때 브레인 쪽이 대단지로 신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순서대로입니다. 브레인이 제일 낮고 그다음에 가제, 비전, 소사 쪽으로 날 거다. 비전, 소사는 같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갈 거다 제가 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가격대, 그러니까 내가 평택이 어차피 일자리를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미 들어가 있고 회사는, 그 다음에 내가 이쪽 직주 근접을 해야 되는데 나는 지제 고독의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럼 거기 들어가시기 맞아요. 특히나 되도록이면 지제 쪽 역세권이라든가 고독 쪽 역세권 쪽을 어떻게든 노리시는 게 좀 더 낫다고 봅니다. 물론 지제나 고독의 비역세권도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서울 진출입이 중요한 게 아니시라면, 평택 내 직주 근접이시라면. 다만 지제 고독에 들어갈 만한 분양가, 여기 나오는 지금 현재 실거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분양가는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 가격이 되면, 그 자산이 되면 들어가시면 되는데, 아니다 그러시면은 브레인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브레인시티도. 나머지 쪽들 지제역과 서정역이나 평택역 역세권이 아닌 놈들 중에서는 괜찮은 곳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만 지금 평택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운돼 있고 삼성전자가 거기다 물을 또 한번 끼얹었기 때문에 지금 느낌이 그런 거지, 이 분양가는 나쁘지 않은 가격입니다. 자,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개인적인. 그리고 힐스테이트 평택역 더퍼스트는요, 송탄역 쪽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거는 힐스테이트 평택역 영상 확인하시면 이건 제가 왜 여기다 써놨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브레인시티와는 직접적 관련은 없어서. 자, 넘어가세요. 그러면은 이제 투자가치 평가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택 부동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지금이 제일 안 좋은 시기예요. 평택에 있어서는.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 안 좋을 건가, 물론 판단은 다 다르실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상태로 갈 거냐, 이거에 대한 판단은 다 다르시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모든 업황이란 건 이런 게 있듯이. 그리고 투자가치 평가에서 이거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구 단위 초기 입주 단지. 말씀드렸지만 초기 입주 단지는 제일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편의시설이라든가 학교 같은 것도 제일 힘들 때, 나 들어갔는데 옆 단지는 공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겪게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득은 가장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쭉 계속 분양들이 이어질 것 같은데, 저는 평택시장이 조금이라도 좋아진다? 그때부터 분양가는 완전 달라질 겁니다. 따라서 지금 초기 단지고, 더군다나 평택 부동산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들어간 단지라는 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방향지구라든가 미분양이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방향지구도 그렇고 브레인시티 쪽도 그렇고 조건을 좀 피해주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신도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초품하고 이렇잖아요. 난 이 분양가 괜찮다, 지금이라도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옆에 단지들이 많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 오늘 한신도유뿐만 아니라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나쁘지가 않습니다. 조건들이 나쁘지가 않고 안 와질 거고, 또 따라서 잘 보시면서 들어가시는 거, 이 가격대에 이 상황이기 때문에, 요것들 때문에 지금 요것들, 요 상황에 따라서 요 상황들 때문에 지금 좀 싸게 나오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가치로 말씀드린, 현재 왜 투자 가치에 있는가, 저런 점 때문에 그러니까 좀 싼 거다, 이런 거고요. 미래 가치는요, 뭐 그때 힐스테이트 평택역 때 말씀드렸지만, 평택은요 경기도 최대 확대 가능성이 큰 도시입니다. 오산 세교도 1, 2, 3지구 합해서, 물론 거기도 시간 걸리겠지만 20만 명급이 된다? 평택은 훨씬 더 크죠. 확대 가능성이 높은 도시고요. 잘 나갈 도시입니다. 경기도권에서 가장 아마 인구 증가폭이 높을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것 자체가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평택시장이 안 좋은데, 이게 조금이라도 좋아졌을 때 지제, 고도, 브레인시티,
그래서 원도심도 있고요. 추후 분양가 어떨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초기 단지라서 지금 싼 거다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입주시 부동산 시장 상황. 28년도에 얘는 입주합니다. 지금 입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입주하면은 상당히 고민이 많겠죠. 지금 평택시장 안 좋고. 근데 얘는 거의 3년 반 정도 뒤에 입주하는 아파트고, 그리고 삼성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삼성 지금 안 좋은 상황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에 걸린 지가 많다 그랬죠. 평택뿐만 아니라 오산, 수원, 화성, 용인까지 다 걸려 있어요. 단순히 삼성 뭐 대기업이고 1등만 기억하더니 잘 됐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실제로 여기에 많은 일자리들이 여기로부터 비롯된 것도 있고, 얘네뿐만 아니라 얘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요 절대로 쉽게 무너져서는 안 되는 기업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가 회생 불가 기업인가? 우리나라 1위 그룹이잖아요. 얘네가 단순히 잠깐 삐끗했다고 해서 그대로 휙 가버릴 그런 기업은 아니죠. 당연히 잘 극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위해서도 곧 다시 살아나야 될 기업입니다. 자, 마지막 한 줄평 이렇습니다. 부동산은 미래다. 현재를 보시면 현재 평택 좋지도 않고,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도 지금 서울 제외하고 그리고 일부 지역들 제외하고 정고점 돌파하는 곳들 제외하고는 안 좋아 보이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1급지들이 정고점 돌파해서 혼자 나홀로 못 올라갑니다. 투자 수익률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죠. 서울을 비롯해서 1급지들이 정고점 뚫었다고 해서 그 이상 쭉 가는 게 아니라 걔네들도 이제부터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쉽게 말씀은 이런 거였죠. 10억 선에다가 6, 7억대까지 3, 40% 내리찍힌 애들. 그 다음에 6, 7억대 갔다가 3, 40% 내리찍혀서 4, 5억 하는 애들. 얘네들이 2급지, 3급지 아파트들 대표적인 가격대거든요. 얘네들이 정고점을 회복할 때가 돼야 1급지도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평택 나빠 보이고 수도권 전반적으로 서울에 비해서 나빠 보이지만 서울이 올라가기 위해서라도 얘네들이 올라가줘야 돼요. 근데 거긴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랬죠. 금리 인하되고 저점이 한 2년 정도 지속돼야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이상급지들이 정고점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 저점인 기축을 매수하던가, 정고점 뚫린 서울을 갖다가 매수하는 게 물론 아주 미래 보면 나쁘지 않은데 우리가 그만큼 돈 있는 게 아니잖아요. 10억 정도 넘게 자산이 있어 서울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런 고민하는 거잖아요. 수도권의 그 저점까지 내려앉았는데 아직 회복하지 못한 놈들 사든가, 아니면 똑같이 분양가가 이런 부동산 시장 상황이라서 낮게 나온 놈들을 사두고 3년 뒤쯤에서 들어가는 걸 누린 거 나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올라갔을 때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가 있을 때 사는 겁니다. 유념하셔야 될 문제죠. 자, 마지막으로 세부사항이 있어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제가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영상 시간도 좀 길게 찍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단지 이름을 헷갈리거나 아니면 북동을 북서라고 그러고 남동을 남서라고 그러고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잘 걸러서 들어주시고요. 투자는 어디까지나 개인 책임입니다. 꼭 항상 뭐가 중요합니까? 발품 팔아보셔야 됩니다. 발품 팔아보시고요. 이쪽 가시는 김에 지제역 근처라든가 서정역 근처, 그리고 평택역 원도심까지 가셔갖고 주변 상황 뭐 물어보시고 하시는 것도 공인중개사분들 잘 대답해 주십니다. 저도 뭐 그렇게 조사해요. 자, 100만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분양정보 공식 단톡방을 첫 번째 댓글에 달아드릴 겁니다.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들을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질문 같은 거 하셨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면 답변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들어오시면 좋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라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저희 아름다운 내 집 갖기 카페 들어오시면 평택방도 있고요. 더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쉽게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찾아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정확하고 새로운 소식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